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인사드립니다. 최일인입니다. 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가 조금 약화가 되면서 1790선 쪽의 안착을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86포인트에서 코스피는 출발했고 코스닥 역시 480을 넘겨주면서 양시장 모두 플러스로 출발했고요. 옆나라 일본의 니케이도 괜찮은 출발을 해줬는데 일단 유럽에 대한 걱정을 던 것이 금통이나 만길 변수를 안고 있지 않은 일본 증시 출발도 좋게 해주었습니다. 자, 오늘 환율도 1170원이 깨지면서 출발했는데 말이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얼마나 또 밀릴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각이 9시 40분 정도인데요. 약 한 1시간 정도 조금 못 되면 금통위 결과도 받아들게 되겠죠. 일단 이 시각 현재 지수와 수급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일단 오늘은 사줍니다. 한 300억가량 유가증권 시장 사주면서 선물도 한 1000계약 조금 남짓 동반해서 사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외면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 오늘 오히려 좀 강력하게 돌아와준 주체는 기관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기관이 오늘 한 30억 조금 가까이 일단 사줍니다. 한 연이틀 연속해서 기관이 팔아서 코스닥이 가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상승에 역시 원동력은 또한 다시금 기관의 컴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차익 거래 오늘 쿼드러플 위칭이라서 선물 쪽을 좀 보셔야겠는데 개인과 외국인의 선물 동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차익 거래도 지금 일단은 양호합니다. 비차익 쪽에 오히려 매수 우위가 더 큰 상황이고 프로그램도 400억가량은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한 10초가 정도로만 상승폭을 살짝 낮춘 정도이고요. 코스닥도 480선이 겨우 유지가 되는 정도입니다. 큰 폭의 지수상의 변화는 없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일단 소폭이나마 사주는 날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를 좀 먼저 들어가서 볼 텐데요. 자, 오늘 지금 화면에 보여지듯이 마스크 관련 신종 플루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결국에 백신 쪽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제약주 이런 신종 플루 우리가 봤었을 때 많이 거론됐던 종목들인데요. 신종 플루 관련해서 사망자가 주말에 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슈퍼 박테리아 관련한 추가 환자 사망 소식도 또한 들려 있기 때문에 오늘 제약주 관련한 이쪽 테마가 코스닥 쪽에서는 좀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업종별로 분위기를 역시 좀 짚어볼 텐데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강한 업종은요, 은행 쪽입니다. 역시 은행주가 오늘 바짝 오르는 것은 유럽 재정위기 완화된 것도 있겠고 금리 인상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겠죠. 당장 기업은행이 어제 가장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또 탄력 있게 2% 이상 움직여주고 있고 외환은행도 강보합, 부산은행도 1.6% 정도 뜁니다. 자, 유통업종 쪽으로 가보면요.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나란히 상승하고 있는데 롯데쇼핑이 한 2% 이상이나 급등을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해주고 있네요. 자, 아래쪽을 좀 내려가 볼까요? 자, 오늘 현대백, 삼성물산도 그럭저럭 잘 버텨주고 있고요. 대우인터내셔널은 오늘 좀 조용합니다. 호텔신라도 아직까지 움직임은 없네요. 자, 의학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대형주들은 어떤지. 녹십자가 당장 한 2% 가까운 상승, 유한양행도 1% 이상, 동아제약도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약품은 1% 이상 빠지고 있네요. LG생명과학도 약보합 정도입니다. 자, 금융 쪽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보험 쪽도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강세고요. 삼성화재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주당 2,000원 이상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역시 강세를 띠고 있긴 마찬가지. 삼성증권 증권주도 일단은 한번 버텨보는데요. KB금융이 1.6% 괜찮은 반등, 49,000원 거의 인접해서 올라오고 있고 신은지주가 많이 빠졌었죠. 예, 정말 고생 많았었는데 2.6%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 보험 쪽이 금융섹터에서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전기가스 업종이 어제에서 오늘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아직까지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하지만 전기전자 쪽이 오늘 문매를 다시금 맞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는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금 77만 원이 하회가 됐고요. 삼성 SDI도 역시 17만 원이 지금 깨졌습니다. LG노텍이 무려 2%나 급락을 하는 중이며 삼성전기 역시 11만 원대 후반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과 LS산전은 여전히 견조함 속에 아주 좁게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전자도 96,000원대인데도 불구하고 빠른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이 깊은 종목에 빠른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역시 부진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그 부진함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오늘 그래도 1.5% 정도 뛰어주네요. 자, 끝으로 운수장비만 좀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수주 때문에 강보합 정도이고요. 모비스 역시 빠집니다. 미포조선도 보합권이고요. 현대차도 어제 15만 원 이상 또 찍었었기 때문에 한 주당 500원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동차주도 일단은 오늘 몸을 소폭이나마 낮추는 모습이네요.
네, 계속해서 수급 특징주 그리고 전략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세력 대 나는 긴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1780선대 후반 정도에 머물러 주는 것은 유럽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일단 장 출발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전일 그 유럽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좀 눌렸었는데요. 오늘 그 포르투갈에서 국채 발행을 성공을 했고요. 생각보다 또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줄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해외 증시가 반등을 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빅 이벤트가 두 가지 있는데 네. 그런 우려감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아직까지는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소량이지만 일단 현선물 모두 좀 긍정적으로 끌고 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5월 초 유럽발 사태랑 이렇게 좀 같이 비교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제 그런 악재들이 나오면서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그 악재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네.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유럽 국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낙폭과대로 좀 올라왔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한 LG 디스플레이나 일부 종목들 빼고는 계속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 초만 해도 IT랑 자동차가 낙폭과대로 같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지만 일정 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조금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액 자체가 큰 상황은 아니지만 약간은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금리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네.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일단 은행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오면서 시장 심리를 좀 살려주고 있고요. 또 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는데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두 번의 인상까지는 증시에 오히려 좀 호재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급한 인상이 아니었었고 실세 금리에서는 이미 인상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인상까지는 큰 리스크는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선물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잘 무사히 우려했던 것만큼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종가 때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만기일 걱정보다는 금통위가 더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은행주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수급 특징주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죠. 은행주가 가야 정말 장이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아주 특수한 특수성 속에도 낙폭과대도 있고요. 유럽 얘기도 있고요. 금리 인상 얘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오르는 것이지 오늘 오르는 것이 연속적인 반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승인지요. 예, 일단 은행주들이 계속 악재들이 여러 가지 좀 겹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신한지주에 대한 좀 악재가 부각되면서 업종 그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추세적으로 은행주들이 3분기 실적도 전혀 좋지 않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라오기에는 약간은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금리 인상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일주일 이내에 단기 트레이딩성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향후에 신한지주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결과에 따라서 이제 프리미엄 뱅크나 업종 대표주 성격이 약간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은행 업종도 포트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KB금융이나 또 M&A 이슈가 있는 외환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일정 부분 좀 확대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추세적으로 올라오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은행주 아직은 얘기를 하셨고 신한지주가 만약에 지금의 위상을 조금 깎아먹는다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은행주를 담을 수밖에 없는 세력 측면에서는 그것이 이제 나눠진 떼어진 파이가 KB금융이라든가 외환은행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같은 장 외국인이 유럽에 크게 반응은 안 했다 하셨었는데 일단은 매도로 잡히고 있죠. 순매도했던 어제 외국인 기관이 샀던 종목들은 많이 산 순서대로 한번 어떤 것들인지 보여주시죠. 일단 어제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오리온이었습니다. 오리온을 239억 샀고요. 그리고 양매수가 상당히 강했었던 종목인데 현대차를 200억 사고 LG 디스플레이 IT 업종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좀 사는 모습이었는데 187억 샀고요. 네. 한국전력과 NHN 정도가 이렇게 100억 정도의 금액을 매수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실 만한 거는 코덱스 200이 614억을 샀고
여기 수치는 안 나오지만 7위에 보시면 코스피 200도 117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ETF 쪽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그 외에는 현대차, 기아차를 440억씩 매수를 좀 보여줬고요. 삼성생명 이제 내일 그 코스피 지수 특례 편입이 있고 오늘 그 금리 인상 기대감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삼성생명이 280억 정도 그리고 포스코 273억 정도 매수세를 좀 보였는데요. 조금 더 그 관심 있게 보실 거는 어제 외국인들의 흐름이 네. 삼성전자를 한 365억 정도 매도를 보였고요. OCI와 LG와 포스코, 신한지주, 삼성생명 이렇게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뭐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았지만 매도세를 좀 보였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지수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네. 여전히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지난주에도 이제 기아차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동차 쪽으로만 일단 시장이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엔화의 강세 흐름이 엔화가 계속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자동차 부품주까지 지금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시장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살펴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서울 반도체를 61억이나 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LED 관련주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를 보였는데,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20억 정도 샀고요. SNU도 20억, 그리고 파트론도 이제 휴대폰 관련주로서 15억 정도 매수를 보였는데, 기관에서는 평화전공, 멜파스, 성광밴드, SM 같은 종목들을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특징적으로 보실 만한 것들은 최근에 IT 그 대형주들은 수급이 약간 엇갈리고 있지만 장비주들은 계속 꾸준히 수급이 개선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이나 터치패널 관련주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되었었는데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최근에 조금씩 바닥권에서 수급이, 특히 터치패널 관련주들은 바닥에서 좀 수급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을 약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IT주들은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는 역시 자동차 중에서도 제가 현대차가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뭐 살짝 태클을 걸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기아차 얘기를 해 주셨었고, 아마 지난주 그때 샀으면 기아차에 꽤 괜찮은 짭짤한 수익을 얻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뉘앙스를 보면은 자동차에 대한 기관의 어떤 정말 일괄적인 매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무게를 실으신 것 같은데, 오늘 또 기아차 얘기하실 건가요? 기아차는 이제 여기서 뭐 아직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지난 5일 동안 가장 강한 종목인데요. 여기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이제 약간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2~3%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후발주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 종목은 한국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고점을 좀 뚫어내는 위치에 와 있는데, 일단은 가격 인상 기대감이 좀 큽니다. 그 한국타이어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슈가 경쟁업체인 금호타이어가 가격 인상을 못하면서 자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금호타이어가 가격 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가격 인상 기대감이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신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의 제가 추천 논리도 자동차를 기관에서 많이 2달 동안 비워놨다. 근데 포트를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앞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선이 기관의 매수선인데 8월 중순부터 그 계속 이제 지분율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 8월 말에 조금 증가를 하니까 주가가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신고이고 가격 인상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생산 확대로 인해서 지금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 한국타이어도 현재 가격 정도면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져가시면서 그 한 32,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반등, 중기적으로 반등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이제 자동차 후발주 중에서 타이어주, 오늘은 한국타이어, 역시 타이어 가격 오르면 주가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논리셨고, 외국인들이 떠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비워뒀던 포트폴리오를 한국타이어로 좀 많이 채워준다면은 주가의 상승세, 역시 주봉상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점치셨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한국타이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략을 좀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만기일 변수는 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 선물을 괜찮게 사주고 있고 또 선물의 매수 규모를 조금씩 더 키워주고 있거든요. 오늘 걱정을 좀 안 해도 되겠다 싶기도 한데 너무 초반 상황이라 말이죠. 예, 일단 외국인 수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 지난 나흘 동안 펀드 매물 나왔었던 게 8,200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00 언저리까지 버텼다라는 것들은 여전히 시장의 1,800 돌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제 이틀 동안 이제 비차익에서 좀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차익 비차익 동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향후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쿼드러플 위층되어 있는 종가 때 일정 부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아마 좀 무사히 롤오버되는 물량들이 좀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금리가 결정이 되었을 때 그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의 현선물 반응 여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최근에 한 3주 동안 이어졌었던 조정 가운데서도 엔화 강세가 계속되었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그 가운데서도 꾸준히 잤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유지되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금리 결정이 되었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금융주 쪽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금융주들도 그런 좀 모멘텀 매매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0시 한 반 정도경에 금통위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특별히 현선물 수급 함께 봐야겠지만 금융주 쪽으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또 쏠리는지 이것도 단기 트레이딩을 가능한지 안 한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급상의 변수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금융주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전략을 시간 단위로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10시 반 전후에서 외국인들 수급 또 섹터로 들어가서 한번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별 특징주 더 한번 들어보죠.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이준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통위 지금 금리 결정 앞두고 금융주가 아주 초강세를 띠고 있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테마 쪽도 많이 움직이는 날인 것 같네요. 예, 올가을 들어 첫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신종플루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파루, 중앙백신, VGX 인터내셔널, 시티바이오, 녹십자 등인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올가을 처음으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지난해보다는 신종플루의 기사가 약할 것으로 언급해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SBS와 IMBC는 재판 승소 소식에 이틀째 강세입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어제 케이블 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할 수 없도록 하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할 때 전송료를 받게 돼 방송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가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발표해 우려를 낳았던 건설주들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등인데요. 물론 GS건설과 코오롱건설이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우리 건설사들에게는 큰 피해를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란 제재 약간 눈치 보지만 그래도 큰 폭으로 빠지거나 하진 않고 있는 건설주까지 특징주로서 잘 한번 챙겨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지수를 다시 한번 보니까요. 1785포인트 정도. 역시 계속해서 이제 시초가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데 일단 금통위 금리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 금리 변수가 없는 가운데 유럽발 악재는 이제 끝난 것이 맞나 이것부터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많은 그런 눈초리들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유럽발 위기를 그 걱정을 완전히 안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전략은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경기 민감주 쪽에 베팅을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 시각을 조금 더 다양화시켜서 들어보는 시간 같죠.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오늘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스트레스 테스트를 잘 극복하면서 끝난 줄 알았던 유럽 재정위기가 재차 부각되고는 있지만 중국발 훈풍이 있어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유럽은행들이 지난 7월에 스트레스 테스트 때 부실 국채 규모를 줄여서 보고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인용해 이것이 시장에 불안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 만기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어 재정 리스크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대우증권은 유럽 금융기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저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의혹은
이미 7월에도 인지됐던 사항이라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와 기타 경기 여건을 감안하면 계속 매수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은 유럽 금융 불안은 해묵은 악재이며 오히려 이럴 때 경기 민감주를 공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흥 국가들의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의 경기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말인데요. 소재 산업과 IT, 자동차 등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대신증권은 중국의 소비 관련주보다도 투자 관련 업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인데요. 산업 구조 조정에 따라 산업별 투자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철강, 기계, 화학 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유럽의 재정 위기가 해묵은 그런 악재다 이런 쪽의 의견도 있고 아니다. 계속해서 국채 발행할 다른 나라들 국채 발행 그 성공 여부를 좀 잘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쪽의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유럽 쪽의 그 악재를 크게 보지 않는 쪽의 경우에는 역시 그 대안으로 중국 관련주 거기에서도 내수 쪽을 볼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투자 관련 업종을 볼 것이냐 의견이 중국주 내에서도 갈리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신문증권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리포트 요약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이죠. 전문가가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오늘 이 종목 갈 것 같습니다. 얘기한 종목 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AS를 해드리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뉴스로 보는 투자매매이라는 시간에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에 있는 최건영 실장이 언급한 종목 두 종목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한미호재타고 질주라는 철도주가 주인공이 된 뉴스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어제 이미 철도 테마가 크게 움직였었죠. 모 증권사에서 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오네 이런 아주 눈길을 끌만한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도 철도주 테마를 형성하는데 다시금 재차 엔진을 켜주는데 도움이 좀 됐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좀 철도주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이 시각 현재 상승폭이 많이 반납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면밀히 지켜봐야겠죠. 이래저래 철도주가 조금 더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향후 철도주 관련한 스케줄들 호재가 나올 만한 이슈들이 많이 대기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종목이 동아지질이었습니다. GTX하고 국내 지하 공간을 만드는데 가장 그 선두에 있는 그런 그룹이 되겠고요. 동아지질이 어제 좀 기관 매도가 나오긴 했었지만 오히려 기관의 같은 물량을 또 다른 세력이 받아주면서 손바뀜 속에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기관 매도를 크게 악재로 여기시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좀 가긴 갈 것 같은 철도주 그중에서도 가장 좀 토픽으로 꼽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동아지질 살 수 있는 가격이 와야 살 텐데요. 오늘 예상 매수 가격을 15,500원짜리 정도로 보셨거든요. 어제 장중에 조금 지지력이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는 자리인 것 같은데 현재가 동아지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6,000원 정도네요. 16,100원 정도. 오늘 시가가 16,600원이었고요. 그나마 은봉이 진행된 게 16,100원입니다. 15,500원 정도 기다렸다 사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글쎄요. 오늘 기다린다 하여 이 가격이 올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 은봉이 또 어제 긴 양봉만큼이나 진행이 돼서 오늘 아래쪽으로 얼마나 더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동아지질 매수 가격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리는 걸로 결정을 한번 해보죠.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대하티아입니다. 대하티아도 역시 철도 관련 신호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서 나름대로 좀 싼 종목인데도 괜찮죠. 무엇보다 어제 그렇게 기관이 동아지질은 물량을 많이 내놓았지만 이 대하티아의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샀습니다.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동반해서 사줬기 때문에 수급만 따지면 이 종목이 동아지질보다 주당 가격도 싼 데다가 수급도 괜찮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이 철도 신호 제어하는 시스템의 수준은 거의 다 이 회사가 따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어제 동아지질만큼이나 종가 기준 거의 7%대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역시 음봉이 진행되는 중인지 현재 가격 한번 보죠. 네, 대하티아가 오늘 한 3,000원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제 종가 대비 한 4% 급등 중이고요. 오늘 이미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 시가가 3,000원 선 위에서 3,020원에서 지금 출발했고 오히려 약간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3,015원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대하티아 역시 어제 장중이 좀 탄탄했던 2,850원짜리에서 매수해보자라고 하셨는데 대하티아에는 사기가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철도주 사고 싶은데 가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동아지질, 대하TI, 추가적인 의견, 적정한 매수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동아지질은 기다린다라고 또 할지라도 대하TI는 오늘 가격 올까요? 예, 제가 매수 추천 가격 드린 그 가격, 대하TI는 3,000원에서 좀 아주 치밀하게 가격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좀 지키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적정 가격 매수를 좀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좀 차분하고 여유 있게 좀 기다리면서 한 2,950원 정도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 지금 기준금리 동결 발표가 나오고 선물에서도 지금 장대 음봉이 좀 터졌는데요. 네. 조금 기다리면서 여유 있게 어차피 뉴스가 좀 추가적인 뉴스가 계속 진행 스케줄이 되어 있으니까요. 기다리자 해서 제시한 가격을 최대한 기다리면서 잡아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아침에 강세를 주다가 대하TI 같은 경우 3,000원 공방전 벌어지고 있는데요. 좀 2,950원대로 제가 가격 제시를 850원이었었는데 950원대로 좀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철도주 두 종목, 동아지질하고 대하TI 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접근 방법은 너무 그렇게 급하게 따라가면서 사려고 하지 말자. 철도주 네. 계속해서 아마 뉴스나 호재거리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그런 매수 주문을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죠? 한국은행에서 금통위 지금 열었는데요. 금리 결국 동결됐습니다. 자, 기준금리 이번에 특별히 더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은 고용회복세 이런 부분들 민간 부분에 대한 어떤 회복세도 충분히 언급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상이 지난번에는 눈치 봤지만 대외적인 여건을요. 이번에는 추석 앞두고라도 분명 올릴 것이다 라고 했었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딱히 그 통계가 맞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는 깜짝 인상이어서 좀 증시에 오히려 더 호재거리가 됐었었고요. 8월 달에는 일단 동결돼서 별로 이슈가 못 됐었는데 오늘은 인상을 예측하고 있다가 갑자기 동결된 상황 속에서 특히나 아까 우리 장혁진 연구원님의 말처럼 지금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흐를지 지금부터 아침에 셌었던 금융주, 은행, 보험주들이 어떤 식으로 모습이 전개가 될지가 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을 깨고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네요. 네, 한은의 금리가 동결됐지만 내 종목은 별로 상관없다라시는 분들, 금리 동결과는 무관하게 종목 얘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TV 앞으로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전화를 주시면 아주 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02 필요하신 분들은 눌러주시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주식 114에서 정양환 시삽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처음 주시는 거죠? 예, 예. 예, 처음 듣는 목소리라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데요? 코롱 인드라고 한 거 오늘 한번 구입해봤는데요. 네. 매수를 해봤는데, 비중은 한 30% 되고요. 네. 71,400원에 오늘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을, 이렇게, 하락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됐는데요. 네. 괜찮은 것인지 조금 그런,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일단은 고점 찍고 약간 조정 받은 것 같아서 괜찮은 종목인데 이때 눌렸을 때 살려고 코롱인더를 오늘 아침에 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왜 특별히 예. 이 종목을 사시게 되셨는지요? 예? 왜 수많은 종목 중에서 코롱 인더스트리가 예. 이렇게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네. 조금 조정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롱 인더스트리 이 정도면 사기에 딱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결국 사시긴 사셨는데 뭔가 좀 확답이 좀 필요한 그런 타이밍에 온 것도 같습니다. 코롱 인더스트리 괜찮은 눌림목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오늘은 신규 상장이 있었습니다. 한 24만 주 정도에 가격대는 한 2만 6천 원대 오늘 신규 상장이 있었고요. 네. 신규 상장 있는 날 조금 조정폭이 온다는 저거는 좀 그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조정폭이 좀 작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매수를 하셨다는데 네. 사실은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적으로 측면을 보면은 아주 괜찮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를 만약에 오늘 사셨으면은 손절가를 반드시 좀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고요. 한 66,800원 선에서 손절가를 잡으시고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만약에 목표가를 둔다면은 한 8만 원 선까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손절가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8,700 정도 이탈한다면은 하방 쪽에 힘도 많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8만 원 선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네. 반드시 손절가는 지켜주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 치더라도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은 6만 1,000원대에서 많이 이탈한다면 좀 위험해지니까 그런 점을 참조해 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롱 인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반면에 손바뀜이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매수는 그렇게 잘 하셨다고는 보기 힘들지만은 조금 더 조정폭을 좀 보시면서 매수하셔도 좋았는데 이왕 매수를 하셨으니까 손절가를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매수가 틀린 것은 아닌데 약간 더 쌌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조정받았을 때 샀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마지막에 내비쳐 주셨는데 그 얘기는 곧 이미 지금 사 계신 우리 시청자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야 되겠네요. 네, 보통 그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고 나면은 대체로 좀 종목들이 조정을 좀 깊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이후에 어떤 조정은 조금 더 하방 쪽을 좀 더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68,700원은 깨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아까 손절가 68,000원대 후반 가장 먼저 얘기하셨고요. 그래도 그럭저럭 아주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은 정도의 기간 동안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코롱 인더는 약 한 8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8만 원 위쪽으로 보면서 오늘 매수하신 거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일단 들고 계시고요. 약간 더 빠질 수도 있대라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홀딩하시며 8만 원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관이 이왕 계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만 꾸준하게 사주면 이 손바뀜 속에 또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수급적으로도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3포인트 정도만 상승하면서 1782포인트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폭이 좀 줄고 있긴 한데요. 이러다가 하락 반전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 지수가 혹시나 큰 변동이 생기면 꼭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이어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중이신가요? 네, 바뀝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떤 네. 종목 상담 원하십니까? 기아차하고 현대콜마요. 한국콜마가 아니시죠? 한국콜마요. 네, 예, 지금 조금 분주한 가운데 전화 거시는 것 같은데 기아차부터 저희가 한번 봐드릴게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28,950원이고요. 기아차는 30%요. 2만 거의 한 9,000원 조금 못 됐을 때 기아차 샀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익이 그럭저럭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예. 목표가가 얼마나 좀 목표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네. 한국콜마는 지금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목표가 손절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아차 목표가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아차가 지금 다시금 거의 박스권 상단을 지금 뚫은 상황인데 34,000원대 이제 거의 안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도 좋고 자동차주는 딴 건 몰라도 간다 그러는데 얼마까지 홀딩을 하고 있으면 좋을런지. 네, 기아차 일단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기아차는 같은 경우는 많이 목표가를 준다면은
보통 지금 보통 한 좀 중기적 가지고 계시면은 한 4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4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중간에 어떤 빠져나오는 구간을 본다면은 한 3만 한 5천 원권에서는 좀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3만 5천까지 상승하면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조하시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2만 9천 원대에서 사실은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힘 좋은 종목이 사실은 기아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 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아차는 3만 5천 원 하지만 좀 쉽게 힘있게 뚫어줘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4만 원까지 보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2만 9천 원 라인은 손절가로 일단 참고로 잡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차 저희가 봐드렸고요. 계속해서 화장품 관련 주죠. 한국콜마도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사셨으면 한 7천 원대는 적어도 사셨겠네요. 네, 7,380원이요. 예, 그런데 그래도 아주 최근에 사셨는데 이것도 플러스예요. 성큼성큼 올라가지고 지금 오늘 또 올라서 7,880원인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 중인데 비중이 많으신지요? 20%예요. 네, 이럴 때는 참 비중이 또 많으면 좋은데, 예. 근데 적절하게 한국콜만 한 20%, 그제 샀지만 상승 중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목표가하고 손절가 알고 싶다고 하셨었죠? 네. 네, 지금부터 답을 드릴게요. 네네. 네,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가주 매수세가 많이 붙었고요. 네. 그리고 양 매수 주체들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 분석 보면은 상승의 탄력이 좋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준다면은 전고점을 좀 보십시오. 한 8,000원권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네. 8,000원권역을 좀 넘어서서 지금은 8,000원 다 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짧게 보신다면은 한 8,600원 정도를 보시고 네. 만약에 조금 더 보신다면 9,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7,000원 이탈하면은 손절을 일단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국콜마 손절은 7,000원 정도이고요. 목표 가격은 길게 본다면은 9,000원, 거의 지금 7,000원대 초반에 사셨는데 짧게 본다면은 8,000원대 한 중후반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8,600원의 1차 목표가 얘기하셨었고 2차적으로는 9,000원까지. 손절가는 한국콜마 7,000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도 제가 봤을 때 메모하신 기억이 아니시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까지 이동 중에도 체크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이 저보다 낫네요. 자, 계속해서 전화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 잠깐만요. 지수는 1781포인트입니다. 또 상승폭이 2포인트로 아까는 3포인트 정도였는데 줄고 있고요. 수급에서 크게 바뀌는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수급에서도 뭔가 또 큰 변화가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은행주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음봉으로 다 돌아서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보험 쪽에 지금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3, 4%대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네요. 누가 던지는지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죠. 전화 한번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LG화학하고 현대차인데요. 네. LG화학은 내가 계속 매매를 해서 수익 실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또 34만 2천 원에 30%를 또 매입을 했어요. 네. 그리고 현대차는 14만 2천 원에 20%를 매수해가지고 어저께 절반은 수익 실현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절반은 넘게 지금 남아있는데, 네. 이게 LG화학이 35만 5천 원인가 6천 원까지 갔는데도 안 팔았더니 계속 며칠 조정받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LG화학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고 해서 많이 네. 빠지니까 불안해서, 네. 좀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그냥 목표가 어디까지 가서 좀 매도를 해야 될지 네. 궁금해서요. 예, 그래요.
LG화학은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지하고 계시고 많이 또 재미도 나름대로 봤던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좀 고점이 있었을 때 안 팔았더니만 어김없이 한 35,000원대, 36,000원, 36만 원 가니까 곧바로 빠지는 모습이 일단 매도 타이밍을 좀 놓쳐 아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33만 한 3, 4천 원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다시금 최근에 재매수하신 가격은 34만 원대 초반.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인데 앞으로 좀 살아날런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네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좀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그 반면에 리튬 전지 계약이 한 4분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거는 4분기에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지금은 조금 조정폭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31만 원 선만 안 깨면은 괜찮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31만 원 선을 깨면은 또 하방 쪽에 힘이 강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사실은 이 종목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제 아래 정도에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힘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31만 원 지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고 그리고 목표가를 잡으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잡으시면 한 40만 원까지 보면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현대차도 좀 봐주시죠. 어제 네. 좀 바짝 올라가지고 한 반 정도는 수익 실현했다 하시는데요. 네,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의 지금 시세를 내고 있죠. 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신고가를 냈고요. 오늘은 좀 조정 구간이지만은 오늘 조정은 극히 우려하는 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에서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분에서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고 더구나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매도를 하다가 어제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갈 것이라 보고요. 목표가는 짧게 보시면 16만 원 정도 보시고 조금 더 보시면은 한 18만 원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손절가 드린다면은 14만 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차 짧게는 16만 원, 조금 긴 시간으로 본다면 18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4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LG화학이어서 현대차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10시 19분이네요. 예, 오늘 종목 상담 코너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카페 주식 114의 정양환 시사과 함께 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달째 동결을 연이어 하게 됐습니다. 징검다리 인상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그 같은 일단 관례도 깨진 것 같습니다.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7월 그 기준금리는 역시 금통위에서 올렸었는데 이번에 역시 동결한 것은 미국 등 경기의 대외 불안 여건들을 많이 지금 고려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연내에는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때문에 이번에 못 올려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금융주들이 많이 좀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이다. 특별히 보험주들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던지는 세력은 외국인들은 은행과 보험주를 그대로 꽤 많은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이 거의 다 물량을 던지고 나오는 모습이 지금 오늘 아침의 특징입니다. 네, 역시 원달러 환율도 크게 움직이고 있네요. 금리 인상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유럽발 악재 재료에도 불구하고 어제 빠졌었는데 오늘 1170원대 밑에서 출발하다가 금리 동결되니까 곧바로 급등을 해서 지금 1171원까지 1172원까지 올랐다가 소폭 내려왔습니다. 오늘 좀 예상을 깨고 금리가 동결된 것이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장중 변동성도 조금 더 아직은 외국인이 괜찮은데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장 막판 만기이니만큼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네요.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